자, 다음은 2차 네임 서버 세팅과 역방향 DNS 세팅 네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이제 영상에서 우리가 먼저 역방향 DNS 부분에 그죠 영역 설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방향 DNS 부분, 정방향 세팅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 설정 부분 요 두 부분에서 똑같이 영역 전송 규칙을 이렇게 정해줬고 그 다음에 슬래브 영역 IP 목록, 그죠? 알림 IP 목록 등록을 해줬죠. 등록을 해줬으니까 일단 네임 서버를 재부팅을 해가지고 재시작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파일에서 지금 이제 에러 메시지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떴었는데 다시 재로딩이 되면서 에러가 사라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만약의 경우 에러가 사라진 게 조금 미심쩍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패키지 센터 들어가가지고 똑같이요. 네임 서버를 중지를 시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네임 서버 부분에서 뭔가 조금 속도를 잡아먹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LED가 많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게 전송 데이터가 2차 네임 서버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IP 대역대가 좀 있기 때문에도 그런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고 TTL 값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1차 네임 서버에서 네임 서버를 중지를 시키도록 할게요. 네임 서버를 중지하시겠습니까? 예, 중지를 할 거고요.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가 다 돼가는데요. 많이 피곤하네요. 중지된 이후에 1차 네임 서버의 로그를 확인을 해 볼 거고, 또, 그 다음에, 중지된 이후에가 아니고, 이후에 이제 실행해가지고죠. 그죠? 상당히 늦어졌어요. 뭔가 이거 원인을 좀 찾아내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좀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다시 재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선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세팅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네임 서버를 재실행한 이후에 그죠? 재실행한 이후에 로그 파일을 봤었을 때 모든 에러 메시지가 사라져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센터 아니 그 저기 메인 메뉴 들어가서 DNS 서버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DNS 서버를 열고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로그 파일을 살펴보면 기존에 있었던 에러가 모든 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로딩이 돼가지고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네임 서버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 에러 메시지가 나왔었죠. 로그 파일에서 이렇게요. 그죠? 리퓨즈라는 에러 메시지가 하는데 이것도 사라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어떻게 합니까? 네임 서버를 재작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중지시키고요. 중지. 그죠? 중지됐고요. 다시 한번 재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재실행했습니다. 재실행한 후에 DNS 서버에 그죠? DNS 서버를 열어가지고 DNS 서버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에러가 이제 사라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차 네임 서버와 2차 네임 서버가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연결이 됐는지 어쩐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죠? 그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었을 때는 네임 서버에서 네임 서버의 리소스 값을 불러오지를 못했었습니다. 2차 네임 서버가 요거죠. 2차 네임 서버의 정방향과 슬레이브 그죠? 옆방향 슬레이브.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리소스 값들 그죠? 리소스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더블 클릭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죠? 이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리소스 레코드, SOA 레코드 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1차 네임 서버 것이 이렇게 쭉 자동적으로 등록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수정 자체는 할 수가 없는 형태로 말 그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비활성화 상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리소스 값도 마찬가지 1차 네임 서버에서 다 끄집어 옵니다. 자동적으로. 아까는 그죠 세 번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 모든 리소스 레코드 값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됐고 지금은 1차 네임 서버 요청해 가지고 1차 네임 서버의 값을 지금 갖고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버스 존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스 존에 해당하는 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OL 레코드 그죠 NS1을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리소스 값도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네임 서버와 2차 네임 서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졌고 이 연결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돼도 일단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슬레이브 영역과 마스터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존 파일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도 봐둘 필요가 있겠죠. 먼저 NS1과 NS2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NS1에서 그죠? NS1에서의 그런 어떤 쉘에 들어가가지고 이 네임 서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임 서버에 우리가 그런 어떤 옵션 부분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지금 우리가 일전에 세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설명 중에서 dig 명령을 해가지고 확인한 게 있었죠. dig 하고 그죠? 골뱅이 그죠? 이렇게 치면 dig 파일이 없네요.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볼륨 1의 app 스토어의 DNS 서버 안에 빈 디렉토리 안에가 dig 명령이죠. 이렇게 치면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각각 네임 서버, 루트 네임 서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찾아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DIG로 이렇게 테스팅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는 부분까지 일단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네임 서버가 1번과 2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한다면 존 파일의 영역이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도 또한 이렇게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일의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임드 폴더로 들어가서 네임드 폴더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가 지금 현재 etc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etc 폴더 안에가 이제 네임드 컴프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임드 컴프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존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존 영역하고
존 영역 안에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모양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존 영역 안에 존 로드 컴프라는 파일로 또 인클루드가 걸어져 있고, 인클루드 걸어져 있는 거를 또 찾아보면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또 이렇게 인클루드가 걸어져 있는 형태고, 결론적으로 그 데이터라는 그 폴더 그 부분을 또 추적해서 갔더니 마스터라는 폴더와 슬레이브 폴더라는 이 두 개의 폴더에 말 그대로 인클루드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영역에 해당하는 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뭐 만들어지는지. 마스터 영역에도 4.3의 역방향과 정방향에 해당하는 그죠? 역방향과 정방향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죠. 존 영역이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에 만들어져 있을까요? 안 만들어져 있을까요? 슬레이브도 마찬가지. 슬레이브는 여기는 안 만들어져 있죠. 여기는 안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슬레이브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죠? 2차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것에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2차 네임 서버로 셀로 제가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접근했고요. 여기에 존 영역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좋은 영역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마스터 영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영역은 이 서버에 그 마스터 주소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2차 네임 서버, 그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제 마스터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면 슬래브 영역이 있습니다. 슬래브 영역이 다음과 같이, 마스터 영역, 에 해당하는 정방향과 그 다음에 역방향 리버스 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끌어와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확인이 되집니다. VI 편집기로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리소스 값, 레코드 값 다 불러와 있는 게 확인이 되질 겁니다. 그쵸? 예. 이 1차 네임 서버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생성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지죠. 그죠? 또한 마찬가지, 정방향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리소스 값을 그대로 다 불러옵니다. 이렇게 다 불러온 게 확인이 되지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등록이 되면서 그죠? 1, 2차 네임 서버와 그 다음에 역방향, 정방향 두 개의 그런 어떤 DNS 세팅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고 2차 네임 서버에서도요. 2차 네임 서버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빈폴더 안에 똑같이 diz 명령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치면 2차 네임 서버에 관련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똑같이 모든 그런 어떤 레코드 값들을 그대로 불러오는 형태가 되집니다. 아, NS1, NS2인데, 그죠? 예, 쭉 불러와 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차 네임 서버 거 1차 네임 서버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까 불러줬죠? 이제 보니까요. 그죠? 어디 있었습니까? 명령이. 예,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1차 네임 서버 거 불러왔고, 여기서 2차 네임 서버 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죠? diz 명령을 해가지고,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 리스트가 다 불러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 거 불렀고, 그 다음 2차에서 1차 거 불렀고요. 그죠? 여기 명령이 2차에서, 2차, 이, 2차에서 1차 거를 불렀고요. 그죠? 2차에서 1차 거를 불렀고, 1차에서 2차 거를 제가 불러갖고,
1차에서 2차 거를 불러가지고 테스팅을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게 확인되졌습니다. 이렇게 되짐으로써 이제 서로 이렇게 정방향과 역방향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가 서로 연동이 되져 갖고 그죠? 1차 네임 서버의 값에서 말 그대로 네임 서버 값에 있는 것들을 2차 네임 서버가 그대로 긁어와 가지고 전송이 정상적으로 되지면서요. 전송이 정상적으로 되지면서 에러 메시지도 안 나오고 그죠? 에러 메시지도 안 나오고 요 값에 해당하는 그죠? 요 값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2차 네임 서버로 넘어와 가지고 2차 네임 서버에서도 리소스 값들을 다 이렇게 확인이 되지는 거고 여기서는 추가 생성이나 제거 버튼이 없다고 그랬죠? 편집 버튼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거는 1차 네임 서버 요청해서 그 값을 그대로 전송받아 와갖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형태가 되지니까요. 여기 1차 네임 서버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소스를 편집할 수 있게끔 위에 생성 편집 삭제 명령이 나온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2차 네임 서버에서는 아예 그 자체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레코드 값들은 정상적으로 불러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즉 저번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냐 2차 네임 서버가 이제 1차 네임 서버에다가 자기의 정보를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1차 네임 서버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전송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송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 부분이 열려 있는 형태가 된다면 아까처럼 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디 부분이었습니까? DNS 서버 부분에서 그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고 영역 설정에서 전선 규칙 등록해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등록을 해준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서버의 리버스 존과 그다음 네임 서버까지 세팅이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dig 명령으로 테스팅을 해갖고 확인을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여기는 지금 나스 서버이기 때문에 나스 서버에서야 뭐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일단 NS 룩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메인으로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 IP 주소를 찾아주는데 네임 서버가 두 개가 떠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네임 그 다음에 베이스 21.kr이 39.124.43.1655 네임 베이스 21.kr이 115231619이다 라고 했고 2차 네임 서버까지 떠지는 게 확인이 되질 거고요. 그 다음에 NS 룩업으로 해가지고 IP 주소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제 도메인 주소를 찾아줘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제 도메인 주소가 찾아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현재 2차 네임 서버 제가 여기 열어놨죠. 이 2차 네임 서버에서도 똑같습니다. 치게 되면 똑같이 제 도메인 주소를 찾아주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IP 주소 115. 요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저쪽의 IP 주소에서는 KT IP 주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도 마찬가지 리버스 DNS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리버스 DNS가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 형태이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일단은 NS 룩업을 해가지고 IP 주소를 치게 되면 제 지금 현재 도메인 주소가 연결되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여기는 KT망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만약에 경우 저희와 같은 SK 브로드밴드 그 망이란다면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거 하기 이전에 일단 마무리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돼 있고요. NS 룩업으로 해서 우리가 네임 서버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차 네임 서버로 갔고요. 자, NS를 찾아갖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차 네임 서버, 2차 네임 서버가 떠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도메인 조회하는 거겠죠. 그렇죠? 도메인 정상적으로 떠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네임 서버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임 서버 1, 2로 정상적으로 나아지는 거, 그 부분이 확인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뭐 1차 네임 서버와 2차 네임 서버에 해당하는 것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같이 지금 연관돼서 이해도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어. 예,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1차 네임 서버 IP 주소와 2차 네임 서버 IP 주소를 도메인을 쳤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됐고요. 치게 되면은 제 도메인 주소 역으로 IP 주소를 치게 되면 역으로 그죠? 제 도메인 주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1123.16192 이것도 마찬가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겠죠. KT망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상위 ISP 업체를 통해서 등록을 했었을 때 나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제 같은 SK 브로드밴드고 제가 이미 이쪽에다가 리버스 DNS 신청을 했다는 거 알려드렸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집니다. 그죠? NS 룩업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베이스 21.kr 치게 되면, 그죠? 예, 치게 되면, 제, IP 주소를 찾아주고요. 예, 요 부분도 치게 되면, 그죠? 제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쭉 찾아주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NS 룩업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네임 서버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지금처럼 1번, 2번이라는 네임 서버를 찾아주는 거, 그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그죠? 찾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 21.kr 그죠? 요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갖고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금 현재 있어서 14 43165 PTR 값도 넣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있어 이거 잠깐 보자. PTR 값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요 NS 룩업으로 해가지고 도메인 주소로 해서 도메인 주소로 해가지고 NS 타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있었을 때는 네임서버가 1, 2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어, 어, 네임서버니까 IP 주소로는 맞지 안 맞다. IP 주소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지금 IP 주소로 확인을 했었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NS 타입이 아니고 NS 타입이 아니고 이게 PTR 값을 해가지고 찾는 형태로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예, 치게 되면 제 도메인 주소를 찾아주는 형태가 되고요. 베이스 21.kr요. 그 다음에 제 도메인 주소를 치게 되면 그죠? IP 주소 예, 다음과 같이 1차 네임 서버와 2차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1, 2차 네임 서버까지의 서로 간의 연동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졌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 값도 불러오는 거 다 확인이 되졌고, 이런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인 것들이 1차 네임 서버에서 이렇게 끄집어 오는 형태라는 거 설명을 이렇게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는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 2차 네임 서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졌고, 일단 이게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일단 테스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 혹시나 하는 도중에 있어서 또 아직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뭐 네 번째 영상도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부분 혹시나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렇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2차 네임 서버와 그다음에 역방향 DNS 세팅하는 부분까지, 리버스 존 등록하는 부분, 그다음에 리버스 DNS 상위 업체에다가 이렇게 등록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도수 명령에서 그걸 좀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형태로 나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아무튼 이상 이렇게 여기서 네 번째 영상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